네, 안녕하세요. 이베스트투자증권 차용호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는 저희 이베스트 소스 커버 종목 중에 하나인 제우스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부별로 좀 살펴보면은요.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80%, 그리고 디스플레이, 산업용 로고, 그리고 플러그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. 조금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산업 부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산업용 로봇 이 세 분야입니다. 먼저 조금은 덜 중요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보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그렇게 캐펙스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. 산업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액이 좀 작은 상황이고요.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 산쿄라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로봇을 사와서 유통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자체 로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산쿄로부터 사와서 유통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 만들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유통 산업에 가까워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 산업이랑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 자체 로봇이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네 제우스의 자체 로봇으로는 이제 제로라는 로봇이 있고요. 요거는 이제 F&B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푸비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 웨이퍼를 이렇게 위쪽에 천장에 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장비들이 있어요. 이거를 저희가 푸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신사업 쪽에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메인은 아닌 상황이고요.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좀 핵심을 본다 그러면은 요 반도체 사업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정을 주로 하는 업체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. 세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웨이퍼 반도체 공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웨이퍼 위에 패턴을 새기는데 이때 막 오염 물질 같은 게 올라가요. 저희가 파티클이라고도 하고 되게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도체에 있어서 수율을 좀 저하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도중마다 한 번씩 이 세정 공정을 상당히 여러 번 겪어줘요. 얘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정 어느 부분이 걸려 있다라는 게 아니라 노광 끝나고도 하고 시가 끝나고도 하고 증자 끝나고도 하고 공정 가운데 여러 번 들어가는 그런 공정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세정 공정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이제 수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세정을 자주 하다 보면은 칩이 최근에는 하나당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수율을 높일 수 있으면 상당히 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패턴이 미세화되면서 예전에는 조금 아주 작아서 별로 의미가 없었던 이런 작은 파티클도 현재는 이 정도 칩에서 차지했던 이 파티클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 칩이 작아지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 파티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게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세한 이런 파티클을 제거하는,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정 장비가 아무래도 메인인데 이쪽 글로벌 업체들을 보면은 일단 일본의 스크린 그리고 텔 요 업체들이 거의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제 세메스 정도가 있습니다.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엄청 큰 부분은 아니에요. 요 아더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세정 장비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우스도 그쪽에서 좀 확실히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제우스의 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이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 조금 유의미한 매출액이 올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어드밴스 패키징이라 간다 그러면은 크게 두 군데 분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엔 삼성전자에 하는 이 2.5D 패키징 있죠. 아이큐브. 이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같이 하고 있는 HBM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두 가지 분야를 합쳐서 저희가 좀 AVP, 즉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정 장비 수요가 상당히 올해 좋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일단은 이 HBM 쪽에서 얘네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HBM을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 임시 캐리어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. 즉 이제 임시로 붙였다 뗐다 이거를 하거든요. 나중에는 이거를 탈착, 부착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때 요 사이에 본딩 물질, 즉 이제 약간 본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접착제에 있어서 뗐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본딩 물질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. 이것이 또 수율에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요 세정의 역할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쓰는 게 300mm 웨이퍼, 즉 12인치 웨이퍼인데 요게 이것보다 더 큰 400mm까지 소화가 가능한 이 웨이퍼가 세정 장비를 필요하게 돼요. 아무래도 임시 캐리어를 붙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웨이퍼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이제 대구경 세정 장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우스가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삼성전자 2.5D 그리고 전자닉스 HBM 관련해서 올해 거의 1,000억 원 상회하는 매출액을 좀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좀 큰 투자 포인트여서 HBM 관련주,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주로 뽑히는 가장 큰 이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향 세정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우스가 상당히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세정 장비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. 싱글 타입이랑 멀티 타입으로 나뉘어요. 싱글 타입은 말 그대로 한 장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. 배치식 같은 경우에는 멀티 타입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.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를 중점적으로 세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정의 성능 이런 게 높고요. 멀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성능은 좀 낮아요. 대신에 이제 처리량이라고 하죠. 저희가 스루풋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장짜리는 아무래도 이 스루풋이 낮고요. 멀티 타입 같은 경우에 스루풋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싱글 타입은 주로 선단, 아까 봤던 저희 HBM, AVP향 이런 게 좀 싱글 타입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면 이제 멀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, 좀 옛날, 좀 더 노드가 낮은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 이 레거시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. 그 뒤부터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진짜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되게 YY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수출 규제가 좀 더 확대되기 전에 앞서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전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당장 올해까지도 상당히 중국향 캐펙스가 세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제우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멀티 타입, 즉 이제 레거시 쪽으로 나가는 장비가 많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중국향 이제 미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이 수출 규제를 확대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여기 주요 장비,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KLA, AMAT, 램리서치, 그리고 텔 이런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말 최신 선단 공정 칩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에요.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즉 이제 자국 내 기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선단 공정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국 내 기업도 제대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제우스까지에도 이 레거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제우스까지 이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가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진다. 그러니까 미국 내 업체들에 있어서도 좀 규제가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은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올해 실적을 보면은요, 이제 6천억에 그리고 마진율 10%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한 690억 내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요거를 이제 피어 업체를 통해서 보면은요, 저희가 아까 세정장비 업체들 보면은 이 스크린, 일본에 있는 1위 업체이고요, 세정장비. 그리고 ACM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, 얘네는 중국향 쪽으로 레거시 좀 많이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.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제우스도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본다 그러면은 요 정도 마진 나올 수 있습니다. 올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비교적 낮은 마진율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. 이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있어서 캐펙스가 올해 좀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요. 이 부분이 좀 적자폭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두 업체 대비해서는 좀 더 비교적 낮은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지 이제 PER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ACM 리서치나 이제 뭐 스크린 같은 업체들을 보면은 21배, 1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. 최근에는 이제 뭐 일본 계속해서 이제 뭐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배 수준으로 아직도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 경쟁사에 비하면은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우스가 조금은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제우스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